안녕하세요. 혹시 비트코인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인류는 비트코인기에 진입한다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매년 월급은 쥐꼬리만큼이라도 오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 안 그러세요? 점심값부터 시작해서 집값까지 모든 게 비싸지는 이 현실. 아마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자료는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돈 그 자체에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돈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쓰는 돈, 그러니까 피아트 화폐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네모난 바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모난 바퀴로 수레를 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는 계속 줄줄 새어나가는 거죠. 피아트 화폐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정말 확 와닿게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럼 피아트 화폐가 정확히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가 법으로 이건 돈이야 라고 정한 거예요. 옛날 돈처럼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에 묶여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물 빽이 없는 거예요. 가치는 오로지 발행하는 주체, 즉 정부에 대한 믿음 하나로 유지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그냥 수도꼭지 틀듯이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피아트 화폐, 다른 한쪽은 양이 딱 정해져 있어서 희소성을 갖는 금 같은 경화. 공급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으니 그 가치가 계속 희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 바로 이게 우리가 매년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인용한 이 문구가 정말 뼈를 때립니다. 피햇에 불을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가난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은행 예금이 사실은 내 돈의 가치를 서서히 갉아먹는 가난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아니 그럼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이런 이상한 네모난 바퀴를 굴리는 시스템 속에서 살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돈의 역사를 아주 잠깐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돈이라는 건 희소한 실물 자산, 특히 금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실험이 시작돼요. 바로 돈과 실물 자산의 연결고리가 툭 하고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쓰는 피아 시스템이 탄생한 거죠. 바로 1971년입니다. 이 해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줘 라고 선언한 거죠. 이 순간부터 각국 정부는 금 보유량 같은 거에 상관없이 그냥 필요하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끝없는 인플레이션의 씨앗이 된 거고요. 그리고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가 빵 터졌죠. 이 피아트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취약한지 전 세계가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바로 그 혼란의 잿더미 속에서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조용히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설계를 보면요. 이건 거의 작정하고 피아 시스템의 약점만 골라서 공격하는 것 같아요. 무제한 발행은 절대적 희소성으로, 중앙의 통제는 탈중앙화로, 그리고 누군가를 믿어야만 하는 신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수학적 보안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제안하는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 더 이상 은행이나 정부 같은 특정 기관을 믿지 말고 누구나 직접 코드를 보고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죠. 이건 마치 선생님이 채점한 시험지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답지를 다 같이 보면서 직접 채점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머릿속에 물음표가 막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이게 진짜 말이 돼? 싶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이 자료가 다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려 혹은 오해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정말 단골 질문이죠?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흔히들 퍼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공포나 불확실성, 의심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공격 논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요,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해요. 비트코인이 쓰는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극히 일부, 0.1에서 0.2% 수준이라는 거죠. 게다가 다른 주요 산업들보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가 이 전체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죠. 비트코인은 무슨 범죄자들의 검은 돈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자료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그것도 영원히 남는 공개 장부에 자기 범죄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할 범죄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현금이야말로 불법 활동에 훨씬 더 완벽한 도구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 바로 그 무시무시한 가격 변동성 문제입니다. 하루에도 막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돈이냐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이 변동성을 문제점이 아니라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고 있어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관련 주식들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 가치를 몰랐던 기술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대표적인 오해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책에 나라는 비트코인 시대가 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강력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월한 자산은 영원히 오른다. 이건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주식 같은 걸로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법정화폐라는 거대한 홍수 속에서 내 부를 안전하게 지켜줄 유일한 구명보트, 즉 훨씬 더 우월한 형태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옛날에 인쇄기가 정보를 소수 귀족에게서 대중에게로 퍼뜨렸고 인터넷이 소통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이 자료는 비트코인이 바로 그 다음 단계, 즉 자산의 소유를 민주화하는 한번 시작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의 핵심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기술적 전환의 가장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 당신은 이 새로운 비트코인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으신가요?